1년 전쯤에 저한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14.4였어요. 이제 9.0 이상이 되면 배에다 주사 맞는 인슐린 있잖아요. 인슐린을 써야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그분이 24년 10월 1년 만에 당화혈색소 6.2가 됐어요. 거의 당뇨 전 단계까지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년 전쯤에 저한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14.4였어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설명드리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받고요. 5.6까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당뇨 없는 분들 검사하시면 5.4, 5.5 이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약을 먹어서 조절하는 목표가 7.0이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8.0, 9.0 이 정도 되면, 특히 이제 9.0 이상이 되면 배에다 주사 맞는 인슐린 있잖아요. 인슐린을 써야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10 정도 넘어가면 다음, 단요, 다갈 요 세 가지 증상이 생기죠. 뭔가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소변량이 많아지고 목이 말라서 뭔가 계속 마시게 되고, 그런데 14.4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도 보지 못했던 수치입니다. 오히려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는 건강검진센터나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정도의 수치가 7.5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 로컬에 있다 보니까 14.4를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매일매일 일해야 되고 큰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그래서 거의 병원이 끝나갈 때쯤 와서 당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14.4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큰 병원엔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현재 그분이 24년 10월 1년 만에 당화혈색소 6.2가 됐어요. 즉 6.5부터 당뇨라고 했잖아요. 거의 당뇨 전 단계까지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계획하고 실천하면 누구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여자분이셨기 때문에 감정적 식사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계속 라면이나 빵 같은 걸 많이 드셨는데 그런 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노력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집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다 그걸 사놓지 않으시고, 정말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을 때 편의점에 가서 사 먹는다. 그 환자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습관 중에 그나마 가장 쉽고 지속 가능했던 것이 집에 간식을 사놓지 않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숟가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젓가락으로 국물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야채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을 챙겨서 드시고, 즉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생선이나 고기, 두부 이런 단백질과 야채를 먼저 충분히 먹고, 그 다음 밥 조금, 과일은 정말 요만큼, 사과도 한쪽, 그 다음에 토마토도 하나, 샤인머스켓 하나, 이런 식으로. 당이 심하신 분들은 과일도 당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과일 양이 진짜 코딱지만큼이다.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 요거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가, 토마토도 당뇨병 학회에서 당뇨 환자들에게는 과일로 분류를 해놨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조금씩 나눠서 먹기 가장 적합한 건 그냥 사과 아니면 토마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드시고, 사실 지금이 홍시의 계절이라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 홍시 같은 건 정말 진짜 조금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다른 환자분 잠깐 말씀드리면, 젊은 분들은 일단 콜라, 저희 다른 환자분은 콜라를 하루에 3리터씩 드시는 바람에 당이 15 나온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음료 자체를 웬만하면 안 먹는 거. 이 액체로 된 것들은 맹물, 정 어려우면 레몬수나 라임수 같은 infused water라고 하는데, 그런 레몬이나 허브를 띄운 물, 그 다음 카페인이 없는 차, 그리고 아메리카노 그 정도. 라떼도 아니고요. 라떼에 있는 유지방, 그 다음에 유당 이런 것 때문에 우유는 따로 하루에 2번 드시는데, 한 번은 두유로, 한 번은 저지방 우유로 한 잔씩. 아니면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저지방 우유는 빼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번을 먹는다.
그리고 이렇게 드시고 당연히 많이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걷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처음에 인슐린을 쓰셨어요. 14.4라 어쩔 수 없긴 했어요. 그래서 장기간 지속되는 지속형 인슐린에 처음에 단기간 되는 그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인슐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약, 그 다음에 이제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소화 부작용이 생기는 당뇨약, 이런 약들을 좀 챙겨서 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슐린 위주로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췌장이 좀 쉴 수 있어요. 인슐린을 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슐린을 처음에 잘 쓰시면 쓰시는 동안 췌장이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때 주말에 쉬시면 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췌장도 인슐린 만드느라고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슐린을 쓰면 좀 쉴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시고 빠르게 좋게 만들면 다시 먹는 약으로만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먹는 약으로만 쓰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뇨 환자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콩팥병 생기는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당 관리를 집중하시면 좋겠고, 새해에 항상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럴 때 당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식사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요. 가장 첫 번째는 딱 봤을 때 편의점에 팔아. 그럼 이거는 웬만하면 안 먹는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집에 두지 않는다. 이게 이제 1번. 두 번째는 젓가락을 쓰고 국물을 먹지 않는다. 3번 단백질과 야채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다. 하나 더 추가하면 4번 천천히 먹는다. 적어도 20분 이상 소요되게 드신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젓가락으로 이제 먹고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씹고 넘어가면 그 다음 다시 요게 돼야 됩니다. 물론 일하시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당 관리를 집중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최소한 걷기, 그리고 뛰면 너무 좋고 근력 운동하면 더 좋고, 운동을 하시면 높아진 혈당을 다 그때그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근육이 붙으면 그 근육이 혈당을 더 빨리빨리 없애주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이 보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당이 아주 나빴지만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당뇨 진단받으면 무슨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약 먹으면 괜찮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생활 습관을 하나도 안 바꾸셔서 약이 계속 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약들이 있지만 이 약을 그래도 웬만하면 안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합병증을 늦추는 방향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당뇨는 생활 습관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겸사겸사 식사와 운동을 어떻게 관리해야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4가 거의 당뇨 전 단계, 당뇨를 탈출하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셔서 당뇨 탈출하는 25년도 될 수 있게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잘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